길 알아? 어제? 어제 식당? 어제 식당 아 오빠 여기 안 와. 나만 저기 가면 봐. 지금 하고 있는데 이미? 왜? 배고파. 나왔다. 이게 제 거예요. cơm sườn trứng. cơm sườn trứng. 계란.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근데 오빠 나중에 어떤 사람이랑 결혼할 생각? 나는 이해심이 많은 여자. 아? 이해했어? 이해심이 많은 여자. 사람을 힘들게 안 하는 여자. 30대가 되니까 그냥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최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함부로 말하지 않고 존중하고 이렇게 얘기해주는 여자가 좋은 것 같아. 부부 사이라면 영등이랑 존중 제일 중요하지. 힘든 존중은 기본인 것 같아. 그거 아니면 같이 살기 힘들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보통 베트남 사람들은 결혼 일찍 하잖아. 근데 사오는 지금 26인데 아직은 결혼할 생각 없어? 언제쯤 할 생각이야? 아마 30살? 30살? 30살 정도. 왜냐면 그 나이 되면 경제적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약간 안전하게, 그리고 사람 잘 보일 수 있어. 맞아. 사람 어떤 사람인지 그거 잘 볼 수 있어. 만약에 그러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겼다. 그러면 얼마 안에 어느 정도는 연애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1년 반? 1년 반? 최소 1년 반? 구독자 10만 되면 그냥 결혼할까? 아? 구독자 우리 이거 10만 되면 그냥 결혼? 근데 결혼하는 거 그냥 사랑으로만 결혼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해. 현실에 돈이 필요하다 이런 거야? 그럼 진짜 중요하지. 경제력이 있어야지. 요즘 한배 가족이 되게 많이 생기고 있거든. 한배 커플이나. 근데 그런 거 보면 진짜 잘 사는 사람들도 많고 뭐 헤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내 생각으로는 막 맞선으로 결혼하는 것도 뭐 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하는 것도 최소한의 연애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렇게 서로가 이렇게 알게 된 다음 바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최소 진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만나보고. 일단 만나봐야 돼. 서로 아직 뭐 이해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 그러면 동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동거 결혼? 난 다른 사람이면 나 괜찮아. 상관없다고 생각해. 근데 나는 안 해. 너무 싫어? 그냥 하고 싶지 않아. 근데 그걸 해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더 자세히 알 수도 있는데, 만약에 결혼했는데 알고 봤더니 되게 이상한 사람이야. 근데 만약에 같이 조금 살아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만나는 건 또 조금 오래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 그냥 동거로 확신하는 거 방법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예전에 우리 할부모님 시절에 그때 동거 없었잖아. 근데 잘 만나고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었잖아. 사오는 어떤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일단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너를 사랑해주는 사람? 근데 그거 유일 아니야. 너무 기본 아니야? 아니 안 그런 사람도 있지. 만약에 나는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나이가 먹어서 그냥 결혼해버리고 싶으면 뭐 아무도 상관없잖아. 결혼해버린 후에 그냥 나를 뭐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라 생각하고 그냥 결혼하고 싶어서 그냥 결혼하는 거야. 그렇게 발견하면
야, 그리고 걱정할 또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뭐? 그리고 책임감. 그러니까 책임감. 있어야 돼. 그런 거면 돼? 나이 차이는 어느 정도까지? 나이? 내가 봤을 때 타오는 나이에 대해서 은근히 민감한 것 같던데. 응, 좋고. 만약에 진짜 좋아하면 나이가 상관없지. 근데 지금까지 난 만난 사람 차이가 많지 않아. 7살? 10살 차이 괜찮다고 생각해. 10살 정도까지? 물론 사람 따라 생각 다르지. 그렇지. 그리고 요즘은 난 유튜브 볼 때 국제 결혼 채널 엄청 많아. 엄청 많지. 어. 요즘에는 글로벌 시대니까 결혼도 꼭 한국 사람끼리 하라는 생각이 이제는 아니야. 한국인들도 그냥 해외 사람이랑 결혼해도 되겠다 이런 마인드가 많아지고, 그리고 한국인들이 남자가 특히 나이가 들수록 한국 여자를 만나기가 점점 힘들어지니까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 그 중에서 베트남이 또 많은 편에 속하고. 예전에 한국의 다문화 가정 많이 좋아하지 않아? 예전에는 그랬지. 근데 지금은 아니야. 많이 바뀌었어. 이제 한국도 단일민족이라고 하기도 이젠 애매하지. 많이 섞였어. 일단은 좀 시끄러우니까 다른 얘기는 자리를 옮겨서 해보자. 아까 식당에서 마저 못했던 얘기를 해보자고. 그러면 타오는 한배 커플 막 그런 한배 가족 그런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어떤 사람인지 어느 나라인지 상관없어. 그냥 서로 잘 하고 서로 사랑하고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 우리는 이제 한국인이고 베트남인이니까 한배 커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그 한배 커플에 대해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까? 한대 커플? 일단 단점 먼저 얘기해보자. 일단 의사소통. 의사소통. 가끔 의사소통 그치. 안 될 때도 있어. 문화도 다르고, 상대방의 이런 행동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어. 또 하나의 단점은 내가 생각하기로는 한배 커플이 되면 아직까지 주변에 대한 인식이 무슨 목적이 따로 있어서, 사랑보다는 목적이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막 이런 사람들의 맞아. 또 인식이 난 별로 안 좋더라고. 아직 그러니까 단점이라기보다는 문제지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하는 문제. 근데 그것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중에, 부분도 있지. 그치. 근데 그거는 서로가 알고 있는 부분이면 괜찮아. 왜냐면 맞아. 서로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는 말리지 않지만 이제 진짜 서로가 좋아하고 연애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런 모습도 그런 식으로 보일까봐 그런 거에 대한 건 좀 안 좋을 수도 있다 이거지. 어떤 사람은 베트남 갈 건데 주변 사람은 조심해. 그 베트남 사기꾼 엄청 많아요. 특히 베트남 여자가 사기꾼 엄청 많다고. 그거 나도 들으면서 왔어. 근데 나도 그런 말 많이 들어봤어. 그래서 나도 사실 그런 말을 들어볼 때 진짜 억울하기도 해. 그런 남자가 예쁜 여자 보고 만나고 싶다. 그래서 그 여자도 이 남자 보고 돈 많아 보인다. 그렇게 서로 만나면 그거 사랑 아니지. 원래 사랑으로 만나야 당하지 않은데, 근데 서로 따로 생각 있고 목적도 있으니까. 베트남 여자도 마찬가지고 한국 남자가 사기꾼이고 나쁜 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 근데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거 말고는 단점 없는 것 같아? 오빠 다른 문화 차이와 언어 차이와 사람들에 대한 그런 오해와 그 오해의 인식들 그런 거. 오빠 다른 단점 생각했어? 단점? 아무래도 몰라. 이거는 내가 아직 잘 모르겠지만 결혼을 하는 건 평생 이 사람과 같이 사는 거잖아. 근데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했을 때 같은 나라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게 계속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은 나는 한국인인데 만약에 이제 베트남 사람이 결혼했어. 처음에는 엄청 좋아, 잘 지내. 근데 10년, 20년 지나고 어느 순간 내가 애도 낳고 키우고 하다 보면
근데 내가 만약에 한국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막 이러면서 막 물론 맞아. 생각만 하는 건 괜찮아. 근데 그거를 막 아씨 내가 왜 베트남 사람이랑 결혼해가지고 막 후회 이런 식으로 될까봐 조금 걱정이 조금 되기도 해. 근데 그거는 내가 아직 뭐 일어난 게 아니라서 그냥 생각만은 그러는 건데. 그만큼 좋은 사람을 만나야지 이런 걱정을 좀 안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장점은 뭐가 있을까? 장점은 만약에 애기 있으면 애기 태어나서 말 많이 할 수 있어. 언어 최소 언어, 2개 시작. 2개 시작할 수 있고 나중에 그냥 한두 외국어 공부하면 그럼 막 4개 국어 할 수 있고. 좋은 거야. 맞아. 언어를 배울 수 있는 폭이 일단 넓어진다. 그리고 내 생각으로는 아까 너가 단점으로 지적했던 게 언어의 장벽이라 그랬잖아. 근데 나는 그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게 싸울 경우에 막 진짜 만약에 같은 나라 사람이면 너무 서로 말을 잘하니까 막 점점 더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러는데 어느 정도 말이 잘 안 통하면 싸우다가 그래 이러면서 그리고 느낌도 달라. 그리고 말하다 보면 좀 귀여워 보이기도 하고 또 싸울 때 그러면 또 풀기도 하고. 느낌도 달라. 예를 들어 욕할 때 근데 베트남어 번역하면 그렇게 의미가 심하지 않아. 뭐 약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두 나라가 이제 합쳐진, 그러니까 두 나라를 이제 경험해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 거에 대한 좀 더 남들보다 더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볼 수 있다? 그런 것도 장점 같고. 좀 돌아다녀 봐야 보이는 게 아는 만큼 보인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좀 많이 돌아다녀 봐야 생각하는 것도 많아지고. 유튜브 할 때 유튜브 사람들 많이 볼 수 있다. 이것도 장점이네. 국제 커플로 하게 되면 국제 또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또 많이 본단 말이야. 맞아. 요즘은 국제 커플 채널들이 맞아. 엄청 관심이 받고 있어. 그래서 쉽게 구독자들을 유입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 같네. 한국이 빠른 건지 베트남이 느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좀 한국은 뭔가 모든 게 다 앞서가는 것 같아. 한국에 진짜 빠른 거지. 진짜 그 빨라. 예전에 뭐 똑똑해. 새마을. 그때부터 새마을. 뭔가 열심히 나라를 발전시키면서 뭐든지 다 빠르게 그래서 베트남 예전도 새마을 해봤는데 뭐 실패했으니까 그럼 조금 늦게 발전하게 됐어. 그 새마을 운동이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잘한 것 중에 하나라고 또 박정희 대통령이 하는 것 중에 그렇게도 많이 말을 하더라. 맞아. 그래서 아무튼 한국 사람들은 베트남 와서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게 진짜 대표적인 게 그거야. 너무 느리다 여기 사람들. 뭐 해도 느리고 이거 시키면 이거 잘 안 하고 다른 거를 막 하려고 그러고 뭔가 그리고 특히 센스가 없어. 그리고 그 융통성이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딱 시켰어. 그러면 조금 변하더라도 이 사람에게 만족을 시켜줄 수 있다면 좀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그거를 절대로 승인을 안 하려고 그러고 막 그냥 아무튼 그런 게 있어. 내가 지금 보면. 그래서 베트남에 만약에 오셔서 사실 분들이 계시다면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된다는 게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죠? 왜 베트남 사람 그렇게 하는지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돼. 마음을 저희가 바꿔 먹어야 돼요. 베트남 사람들의 그 생각을 뭐 이해 못하는 것보다 그냥 여기는 이렇게 하는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문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